사람들이 하는 시간에 대한 착각과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과 거짓말을 주로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 또는 선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데이트하자, 밥 먹자, 식사하자, 같은 말이군요. 커피하자, 영화 보러 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제물도 많아요. 시험도 곧 다가와요. 가시겠어요? 어떻게든 간에 그걸 어떻게든 간에 해서 가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시간 늦출 수 없다라면 여러분 바쁘더라도 시험 점수를 높게 받더라도 아마 만나려고 하실 겁니다. 반대로 마음에 안 드는 이성이 여러분에게 식사하자, 차나 한잔하자, 영화 보러 가자, 이러면 놀이동산 가자,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선배, 나 과제물이 많아, 바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눈치 없는 선배가 뭐라고 합니까? 다 다음 주는 어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싫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꺼져 이렇게 해야지 이제 꺼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농담입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가 당신과 시간을 나누기 싫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도 그렇게는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책을 읽는지, 여러분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는지, 자기의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그럽니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학교 다니면서 과제물 해야 되죠. 교재 봐야 되죠.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합니까? 수능 준비해야 되죠. 대학생은 취업 스펙 준비해야 되죠. 시험 준비해야 되죠. 어학 준비해야 되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작 미래에 대한 시간 투자가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바쁘다라는 핑계로 정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쁠까요?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수업 끝나고 나면 상담을 1대1 상담 또는 집단 상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친구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보니까 월화수에 몰아듣는데 수목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수목을 뭐 하느냐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일은 뭐 하느냐니까 역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대학교 수업 나오고 4일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시간을 그렇게 엉망으로 쓰면 나중에 졸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자기는 말은 바쁘다라고 하는데 4일은 놀고 있다. 이게 이제 현실이죠. 물론 우리가 한가하다고 말하기는 너무나 민망합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요. 20대는 여러분 대전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지방에 있더라도 일자리가 어느 정도가 있어요. 근데 30대가 되면 좋은 일자리가 없어져요. 일자리는 있어도 좋은 일자리가 현격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울 생활을 이제 나이 30이 넘어가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모든 그 건물이 잠자는 곳, 거기에서 직장 나가는 곳, 식사하는 곳, 목욕하는 곳, 운동하는 곳, 술 먹는 곳, 노래방, 모든 게 다 있는 게, 이걸 요즘은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주상복합 건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등산을 하는데 서울이 좋아지더라고요. 서울에 가면 북한산, 인왕산, 도봉산 이런 명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올라가면 산세가 참 좋습니다. 한양이 이렇게 쫙 진짜 펼쳐져 보이고 그 뭐라고 하나요? 뭐 이런 토지를 바라보는 그런 건 몰라도 토정 비결 뭐 그런 거 몰라도 뭐 하여튼 기세는 좋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처음에 이렇게 본사 소속으로 이렇게 100여 명 정도가 단체 등산을 하는데요. 회장님 따라해서 이렇게 일지는 딸랑딸랑 하면서 가거든요. 이지는 억지로 이제 가는 유형이고요. 삼지는 가는 척 하다가 이제 되돌아오는 유형이에요. 저는 이제 천천히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과장님 정도, 차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이는 어려도 직급이 더 높았거든요. 본부장이어가지고요. 정본부장, 저기 올라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저거 어차피 좀 있으면 막걸리 집으로 가요. 어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요. 이게 등산을 하고 나면 다 막걸리 집에 가서 이제 파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도 거기에 뭐 성공, 뭐 돈을 버는 것, 이런 것만 정상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인생에서 정해놓은 어떤 삶의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회장님 따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딸랑딸랑 하는 이렇게 회장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하시는 그룹군은 거의 쉬지 않고 한 번에 가더라고요. 회장님이 딱 한 번 쉴 때 그때만 쉬고 총알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삼진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신 그렇게 한 번 쉬는 것이 아니라 5번, 6번, 7번 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나무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에 무작위로 뭐든지 희생을, 제가 아까 뭐 치열하게 20년 이렇게 20년 전체를 치열하게 산 게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에 엄청난 쉼표를 찍으면서 즐기면서도 남아있는 기간 해야 되는 건 집중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이 무조건 어차피 인생 끝날 거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대학에 있는 한 청년의 상담을 하는데요. 이 학생이 상담을 받는데 남자친구가요, 그 명문대를 다니면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이 꽃처럼 피었다가 질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살려고 하느냐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꽃도 피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질 거라는 거예요. 청소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어질러질 건데 굳이 왜 청소하느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집이 엉망이 됩니다. 집이 완전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각자가 정해놓은 그 과정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한번 꽃을 피워보시고 묵묵하게 그 과정,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묵묵하게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뜻하지 않았던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착각과 거짓말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진리죠. 하루 24시간 86,400초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쓰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했던 사람, 그리고 정말 좋아했던 일, 이런 것들을 하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총알처럼 빨리 갑니다. 이걸 시간의 상대성 이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순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짧은 시간조차도 억만것처럼 시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쓸 때요, 공평하게 시간은 주어지지만 실제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시간을 즐겁고 더불어서 또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해야지만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간을 마음대로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결국 이 시간은 공평한 것 같지만 그냥 술술술 다 빠져나가는 거죠. 손가락에 진 모래알처럼 모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삶은 끝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언젠가 그때 돈 벌고 여유 생기면 그때 여행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이 30까지 한 번도 뭐 제대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시간적으로 모든 것들이 여유가 있으면 생길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몸이 안 따라갑니다. 몸이 안 좋아서 여행도 못합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시테크를 해야 됩니다. 재테크도 해야 되지만 시간에 저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 싶다, 6개월 여행하고 싶다, 1년을 여행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저축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미래에서 조금씩 저축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누릴 권한들을 가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시간 관리가 필요하느냐면요. 첫 번째가 삶의 유한성이에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 사실 끝날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조금 크기 시작하면 결혼식장을 많이 다녀요. 여러분이 한 5년, 10년, 1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막 결혼하는 사람들이 뭐 친구 선후배들이 생겨요. 결혼식장을 다니는데요.
한 4, 50대가 지나고 나면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을 더 많이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 친구들도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는 병으로 인해서 이런 삶의 유한성이 끝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믿기지 않은 그런 일들도 슬프지만 생기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간들이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대학생활, 물론 여러분 대학을 계속 다닐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현재로 그대로 간다면 대학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1학년이라는 그 중에서도 또 1학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1학년 2학기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극대화해서 의미 있게 여러분 가치 있게 쓰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는 아주 중요하고요. 우선적인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갑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제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시간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어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도 시간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